좀처럼 잡히질 않는 물가에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 현상도 이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증권부 윤혜링 기자와 현 상황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2일에 결국에는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이 단행을 했습니다. 시장 기대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발언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간단히 해당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일로 제롬 파웰 미국 연준 의장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을 또다시 단행했습니다. 이번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는 정책 전환, 즉 피벗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파월 의장이 이를 일축시키며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지난 9월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 기준금리 목표치를 4.75에서 5%를 고점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됐다며 금리 인상 중단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종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더해 FOMC 이후 지난 현지 시간 4일로 미국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0.2% 올랐지만 미국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6만 1,000명 증가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인 원인이 뭡니까?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달러 강세에 따라서 기업들이 잡아놨던 그런 실적 조정치가 이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간 전망이 집중되는 11월을 전후로 해서 강한 실적 전망 상승이 나타나고 다음에 1분기 실적 전망이 발표가 이어지기 전에 큰 폭의 전망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오늘 FN 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코스피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추정치는 23조 3,502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내년 1분기는 22조 6,689억 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발표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가 벌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화 약세는 수입 물품 환산 가격을 높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로 가계와 기업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기업 전망치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는데요. 증권가 전망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비롯해서 글로벌리 금리 인상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수요 위축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더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단가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부분들에서 올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상쇄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수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면은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 이번 주에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낮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접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1,4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요. 연초와 대비하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환율에 대한 전망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원달러 환율은 1,401.2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9월 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1,400원까지 오른 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최근 이슈의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를 점치기에는 좀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FOMC 결과도 예상보다 좀 더 높게 최종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는 이제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 가는 거 아닌가. 75bp도 생각하는 그런 시장 참가자들이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더 환율이 상승 압력이 그 발언으로 인해서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빅스텝으로 끝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연준 그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란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 압력이 있어서 이제 상단치 의 경우 1,400 후반에서 뭐 1,500원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중관이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기업 전망치도 낮아진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전략적으로 어떤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이제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인 전략은 좀 추천하진 않고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 상장사들의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이나 또 기업 가치의 저평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의 주가 순자산 비율도 지금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 추정한 12개월 선행 PBR은 0.82배 수준으로 1배를 지금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현재는 지수보다는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섭 케이프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IT, 가전이나 기계, 건강관리, 화학 등의 업종에서 아웃퍼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증시 약세 상황에서는 단순히 낙폭과대의 관점이 아니라 실적 전망치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IT, 가전과 화학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접근을 권고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예,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략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